작가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동시 출간을 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모르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상황이 잡혀가고 그러겠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월로 같이 하려고, 3월 달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5월로 미뤄져서, 그러니까 저 한중일 대만. 예. 이 대만이 얼마나 이 방역으로 모범적인. 그렇죠. 보시면 예, 아실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게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의 그 번역가인, 그러니까 4개국에서 동시 출간에 대해서 네. 양인옥 선생님이 이렇게 역자 후기에 썼습니다. 이거 번역을 양윤혁 선생님이 하셨네요. 예.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20여 편을 번역해왔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경험이었지만 농나무의 파수꾼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번역은 그 나라에서 이미 출간된 책을 텍스트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소설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동시에 출간한다는 프로젝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제 막 작가의 펜 끝에서 떨어진 원고가 현지 출판사와 한창 교정 작업 중인 상태에서 번역자에게 날아왔다. 작품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삼엄한 비밀 유지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원고였다. 책이 아닌 원고를 텍스트로 번역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다.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긴박한 하루하루였지만 바로 지금의 히가시노 게이고가 말하는 생각을 번역 내내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당연히 우리 독자들에게도 그 생생함이 전달될 것이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다. 예. 이게 동시 출간은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번역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어요. 그 영화는 동시 개봉 이거는 그냥 필름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갖다가 그 나라에서 나온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이건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물론 영화도 번역을 해야죠. 하긴 그렇죠. 하는데 이 책을 번역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참 놀랍고요. 네, 이거 양인옥 선생님도 처음 해보시는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생생하게 이제 전달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본 출간일이 한국 출간일보다 더 늦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이제 원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3월 17일 날 2020년 3월 17일 날 출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출간일을 보니까 3월 25일이더라고요. 3월 25일. 우리보다 8일이 늦더라고요. 우리는 3월 17일이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3월 25일 이전에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 그 3월 25일 시점에는 이 원고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원고가.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일본 작가의 책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출간일이 있는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그러니까 양윤옥 선생님이 신속 정확한 번역을 또 보여주셨나 맞습니다. 보네요. 그리고 이 책이 또 의미 있는 거는 그 90번째 작품입니다. 작가의 소설로 90번째 작품이에요. 교수님은 90번 그 작품 가운데 500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 버전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일본어로 된 일본 원서도 다 갖고 계신가요? 그럼요. 원서가 한 90개 작품 다 있어요? 그럼요. 한 권도 안 빼고? 그럼요. 200권 가까이 될 거예요, 원서가. 원서로도 그럼 2권 이상씩을 소장하고 계신 건데, 참고로, 히라가나도 못 히라가나 읽으시나요? 좀 떠듬떠듬 있죠. 그럼 읽으시는 거예요. 떠듬떠듬. 가타카나도 읽으시고요. 가타카나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첫 발은 떼셨으니까 일본어 공부 좀 해보시기를. 제가 지금 4년째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4년째. 횟수로 4년째. 정말 좀 해야 되는데. 네. 농담의 파수꾼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편과 그 다음 편은 스포일러 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차례 걸쳐 스포일러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시피 한 채로 할머니 손에 자란 레이토는 무직인 상태에서 절도죄로 유치장에 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묘한 제안이 들어와요. 레이토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변호사를 써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준다며 대신에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레이토 앞에 나타난 사람은 지금까지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모라는 사람인데 레이토에게 월향신사라는 곳의 농나무를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그 농나무는 이른바 소원을 들어준다는 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를 한다기엔 그 사람들의 태도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것이 있어요. 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레이토는 순찰을 돌다가 여대생 유미와 마주쳐요. 유미는 자신의 아버지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파헤치려 뒤쫓아온 것이었어요. 레이토는 반은 호기심에 반은 어쩌다 보니 유미에게 협력하게 되면서 농나무의 비밀에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와, 이거 줄거리 소개를 여기서 멈추시면 어떡해요. 궁금해 죽겠죠, 정말. 네, 이건 지금 안 읽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서서 보는데 네, 쑥쑥쑥쑥 넘어가는 한 300페이지 정도를 보고 이게 네. 550쪽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300쪽을 반 보고 정도 이제 읽으시고. 서점 문을 닫을 때가 됐어요. 네. 아주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한 권 더 사시지 그거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날 가서 그 다음 날 가서 또 읽으셨어요? 네. 어디 가서 읽으셨어요? 같은 서점에 가서 이제, 교보 가서? 교보 가서 읽었어요. 교보. 그 저기 차비하고 시간 빼면은 아니, 저희 동네 있거든 교보 서점이. 아,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교수님 뭐 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이거 좋아하니까. 분명 몇 권 생길 거야 아마. 근데 그때 그렇겠네요. 그거 왜 안 사왔나 모르겠는데. 그 왜 안 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시지. 아이고. 이 책이 가진 장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생각났어 안 산 이유를. 예. 왜냐면은 제가 읽은 그 다음 날 도착한다고 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도착 안 했어요. 결국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루만 기다리면 될 거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안 샀던 하지만 뭐 하루가 아니라 더 걸렸던 거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요즘 그 택배 대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장점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책에 대한 장점은 일단 술술 읽혀요. 히가시노기.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페이지 그런 터너. 안 그런 책이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책의 분량이 550쪽이 넘어요. 근데 순식간에 읽힙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또 지루하지 않아요.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작가가 가진 아주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뭐 한 수차례 말했던 것 같은데 배경 묘사, 뭐 심리 묘사 이런 거 장황하게 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사건 중심이고 등장 인물의 대화 중심, 아주 글쓰기 작법 스타일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 궁금증 유발, 이거 뭐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움을 이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 책이 네. 궁금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그 농나무에 참배하러 오는 한 남성의 딸이 아버지가 왜 이곳에 오는지를 아주 의심하면서 뒤를 봤는데 레이토라는 주인공이 이제 돕고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의 비밀을 서서히 밝혀지는데 아주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또 주인공 레이토를 그 감옥에서 빼내준 이모라는 사람도 아주 미스테리예요. 네. 왜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레이토를 농나무의 파수꾼으로 삼았는지도 아주 이상하고 마지막까지 이상한 행동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의 젊은 후계자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농나무에 계속 오는데 올 때마다 자신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와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게 말이죠. 이렇게 이 소설 속에 계속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으로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감동적인 마무리로 끝을 맺습니다. 네. 이 감동적인 소설을 쓰는 것은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양인옥 선생님도 역자 후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공감이 가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에 잠재한 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왠지 그 안에 선을 묘사하는 작품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선함은 재미있게 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의 독후감이 좋았다.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은 등장인물들을 끝까지 추적해 기어코 그 밑바닥에 깊이 숨어있는 선함을 찾아내고 있는데도 전혀 착한 척하는 지루함이 없다. 추리의 트릭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하고 대가의 어깨힘을 뺀 무한히 넓은 관용의 경지에 가슴이 훈훈해졌다. 예, 그 감동적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묘사해 놨고요. 아니 양일옥 선생님도 그 책을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글을 참 잘 쓰세요. 예, 네, 글이 글을 참 잘 쓰세요. 기가 막힙니다. 팬들이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나 스릴러 소설 작가로 많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혀 다른 장르의 작품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작품도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 일본 책 띠지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비밀 예, 소개해 주시죠. 비밀 도키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리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나 도키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같은 괴를 이제 한다. 예, 너무 재밌게 읽은 책들이네요. 그렇죠. 예, 예. 도키오 특히. 예. 예. 그래서 이 농나무의 파수꾼도 이 비밀 도키오 나미야 잡화점 이런 것들 약간은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감동적이에요.
똑같은데 비밀 같은 경우도 그 엄마와 딸의 영혼이 뒤바뀌면서 이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 이게 이제 감동적으로 풀어냈고 맞아요. 예. 도쿄는 이 죽은 아들이 아버지의 젊었을 때로 가서 벌어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타임슬립이죠. 그렇죠. 예. 나미야 자파점도 그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판타지적으로 풀어냈고. 근데 이게 이거 영화도 봤는데 예. 일단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럼요. 책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나무의 파수꾼도 이 커다란 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판타지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네.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을 이제 전하는 이제 소설이고요. 이거 말고도 그 정통 감동 소설을 쓰는데 판타지적인 거 아니어도 네. 이게 대가예요, 이 작가가. 이 편지 있죠, 편지. 네. 제가 아주 막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소개할 때 그 형과 동생의 아주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진 딸에 대한 사랑을 그린 인어가 잠든 집. 이것도 아주 감동 코드 소설이고요. 또 유성의 인연이나 뭐 붉은 손가락, 신참자 등도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우애나 이런 것들을 다룬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추리소설도 형식을 빌려서 했지만서도 네. 감동적인 아주 가족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에게. 자, 교수님 말씀은 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교수님은 이 작품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셨다고요? 예. 실망하는 작품을 그렇게 선체로 읽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놀랍습니다. 네. 이게 왜 실망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취향이 제가 네. 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취향이라 저는 이제 이게 잔잔한 취향은 이게 조금 농나무라도 잡고 싶은 파수꾼이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라고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네. 제가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그 농나무의 파수꾼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종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여러 등장 인물들의 아주 숨겨진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감동적으로 끝맺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술술 읽힌다는 장점은 뭐 똑같습니다. 농나무의 파수꾼도 술술 읽혀요. 그러니까 서서 그렇게 다 읽었죠. 근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부족해요. 일단 그 이야기 구조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비해서 너무 단순합니다. 나미야는 타임슬립이라는 그 장치를 사용해서 수십 년을 넘나들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촘촘히 엮여 있어요. 네.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아주 이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농나무의 파수꾼은 여러 등장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각각의 이야기가 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냥 나오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제 취향이거나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렇지 또 않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독자 서평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저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이지 나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맨 처음 이 작품이 나온다고 할 때도 그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기 때문에 읽고 싶었던 거지 이 책이어서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농나무의 파수꾼은 이 책이기 때문에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더욱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미야 자파점 같이 포근한 분위기지만 또 다른 느낌의 글을 만나볼 수 있다. 뒷내용이 궁금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순식간에 읽게 된다. 정말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 수십 번 손이 가서 매일 읽고 싶은 책. 예. 그 출판사 관계자가 쓰신 건 아닐 거고. 극찬을. 아니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어쩜 이렇게 평이 정반대죠? 그래서 억지로 제 비슷한 것도 뒤에 몇 개 갖고 왔어요. 신기반기 정말 술술 읽힌다.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정말 술술 읽히는 참 따뜻한 작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언제나 재미있어서 믿어요. 너무 기대를 했나요? 아니면 히가시노의 모든 책을 읽어서 무뎌진 걸까? 이게 교수님이 쓰신 거네. 별 내용이 없고 나미야 백화점보다 못해요. 돈 주고 사보기는 아까운 내용. 이거 교수님 건데 이거는. 예. 자, 교수님 끝으로 농나무의 파수꾼에 대한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농나무의 파수꾼은 작가의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35주년 기념작이고 또 한중일 대만 동시 출간이라는 파격적인 작품이기도 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역시 작가의 최대 장점인 술술 읽힌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거 뭐 완전 따끈따끈한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3월 17일에 발간이 됐고 일본이 오히려 더 늦게. 예, 맞아요. 근데 거의 이 정도면 동시라고 봐야죠. 그죠? 동시에 한 거죠. 주간. 예. 예.